한 극우 성향 유튜버는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쿠팡 전직 직원을 중국인 첩자로 단정합니다. 중국인 첩자가 쿠팡을 죽이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냄새가 난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 배후론도 유튜브에 나놉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을 오히려 이제 그 쿠팡에 딱 입사시켜가지고 정보를 쫙 빼가면서 근거는 없습니다.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적을 부각하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친중 쇄세 정권이니까 우리 중국 업체 알리나 테무 이쪽을 편들어주기 위해서 쿠팡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정치권도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된 장해찬 씨. 간첩이 신분 위장하고 쿠팡에 들어온 거예요. 아하. 저는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간첩인 거죠. 그러면서 쿠팡은 두둔합니다. 기업의 보안 치약 가지고 쿠팡 조질 일이 아니라 중국 간첩들이 직원으로 위장해서 우리나라 고객 정보 3천만 명 빼갔다. 이거는 외교 안보 이슈예요. 이거는 직원 일탈이 아니에요. 돈 요구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홍길동이나 임꺽정도 아니고 이거는 간첩들이 아하. 자기가 간첩질 해놓고 명분 삼으려고 그냥 아하. 이렇게 돈 아니고 대도 않는 소리 한 거거든요. 문제의 초점은 쿠팡이 허술한 보안 시스템인데 중국 첩자다, 간첩이다. 음모론의 쿠팡의 책임은 희석됩니다. 범죄 핵심 원인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특정 국적을 부각하는 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명백한 혐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발언 의도를 묻는 MBC 질의에 장 부원장은 중국 간첩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수천만 명의 정보를 빼간 게 개인으로 가능한지 의심스러우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정보 유출 사건 전담 수사팀장 등 1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이 쿠팡 측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로 전환한 지 2주 만입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파악에 관련 도움될 만한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어느 무점적으로 확인하셨을까요? MBC 취재 결과 경찰은 정보 유출 사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 전직 직원인 한 중국인 이름이 피의자 항목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입니다. 해당 직원은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증 업무를 한 직원은 아니었었고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그 개발자였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이 제출한 서버 로그 기록 등에 대한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범행에 활용된 IP 주소를 특정하고 추적에도 나섰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 중국인 직원 소행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의 신원과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유출이 이뤄진 쿠팡 내부 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나 취약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쿠팡의 자료가 방대한 만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현중 시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9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중국 동포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동네를 찾아 위협적인 말을 해대는 겁니다. 같은 시각 100m 정도 떨어진 곳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주민의 상태가 우리 이웃을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처음으로 열린 현중 시위 맞불 집회. 200명 넘게 힘을 모았습니다. 일단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때 누군가는 그래도 괜찮아 이런 얘기는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맞불 집회 효과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이미 입증됐습니다. 제1한국인을 겨냥한 혐한 시위가 기승을 부리자 일본 시민들이 뭉쳤습니다.
자신들을 카운터스라 부르며 맞불 집회로 혐오에 맞섰습니다. 몇 배의 인원으로 혐한 시위대를 둘러쌌고 행진을 막았습니다. 정치권이 반응했습니다. 2016년 일본 국회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 혐오 발언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혐오 대응을 시민들에게만 맡기고 있는 겁니다. 혐오 집회가 하루 건너 한 번씩 들이닥치면 우리도 본업과 생업을 다 포기하고 맛볼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도 혐오에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영국에서는 집회에서 혐오 구호가 나오면 경찰이 즉각 개입할 수 있고 독일에서는 인종차별적 발언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혐중이었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를 이용하는 그런 정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혐중을 이대로 방치하면 다음 공격 대상은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같은 우리 이웃들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